우리나라한테 가장 위협적인 회사는 엔비디아 아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거예요. 지금 벌써 삼성전자, HD, 현대, 조선도에 침투해 있어요. 소부장 기업들의 안목질을 뜯기며 이 기회의 창은 딱 2년이다. 하위 계층으로 가고 싶지 않으면 7개 산업 중에 선택을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두 회사가 당장 전기를 달라 매일 난리치고 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 섹터에 268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그래비티 벤처스의 정주영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새 시장이 워낙에 변동성이 커가지고 난리가 아니죠. 많은 분들이 들락날락합니다.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네, 막 힘들고 막 맞아요. 가슴이 철렁철렁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투자 업계에 또 계시니까 네. 그래서 이 시장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그것부터 여쭤보고 그래서 싶어요. 많은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수십 년 봤는데 이런 시장은 처음 본다. 맞아요.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 월스트리트저널하고 미국의 경제 매체에서 한국 증시를 봐요. 지금은 하이닉스 미국에 상장해가지고 한국에서 주가가 오르면 다음날 미국에서 주가가 오르고 네. 뭐 이렇게 선행을 할 정도로 세계 자본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단 네.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뮤직뱅크에서 1등 하면은 네. 관심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1등 하다가 떨어지면 막, 떨어졌어. 이러는데 사실 행복한 겁니다. 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네. 있을 만큼 그만큼 우리나라가 핵심이다. 네. AI 시대의 핵심이다라는 거를 방증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뭐 레버리지 ETF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심해졌고 맞아요. 누구 탓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그냥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뜨거운 거죠. 뜨거우면 어떻습니까? 팔팔 끓잖아요. 네. 그러면 들쭉날쭉. 근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한 달을 이게 좀 지어보세요. 파동을 그냥 그래프에서 지어보면 한 달 정도를 쭉 파동으로 보지 말고 선으로 이렇게 거보시면 네. 마음이 편해져요. 어차피 우상향하고 있는 네. 그래프가 네. 보니까. 네.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은 그냥 본인이 투자하신 게 2달 전이다, 3달 전이다, 아니면 6개월 전이다 있었어요. 6개월 전이었으면 그때보다 지금 훨씬 수익이 나 있겠죠. 그렇죠. 안 파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제가 위안을 드리면 엔비디아를 6년 전에 저 샀었거든요. 오. 이제 안 팔고 있어요. 아직도요? 예, 네. 팔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팔 이유가 없어 보여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샀을 때의 그 마음과 지금 팔 근거가 구체적으로 있냐? 네. 뭐 금리 인상, 뭐 유가, 막 이런 거 빼고 이거 반도체랑 상관이 없잖아요. 네. 반도체 수요와 공급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부장 아니면 갖고 계시는 종목들이 근본적인 경쟁력이 사라질 만한 시그널이 없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노이즈다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죠. 일부 최근에 사셔서 네. 좀 손실이 났어요. 10%. 네. 근데 나름의 또 가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설이 안 깨졌어. 평가손은 팔기 전까지 손실이 아니죠.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정신승리를 하다 보면 시간이 가요. 네. 시간이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가다 보면은 본질이 좋은 회사는 결국은 크게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네. 또 위안이 또 마음속으로 또 싹 또 되네요. 네, 저 요즘에 약간 멘탈 치료제 그리고 약간 이 투자 금쪽 네. 상담소의 약간 원장님 네. 느낌으로다가 오늘 또 이제 그 투자 금쪽 상담소 네. 원장님께 또 네. 여러 가지 또 네, 오세요. 네, 또 치유를 또 받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 이제 증시가 정말 네.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맞아요. 이렇게 중심에 갖고 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을 좀 견뎌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주가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될 시기가 맞습니다.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워낙 또 대표님께서는 이제 투자 또 사이드에 있기도 하시고 이제 최신 IT 트렌드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 투자를 또 하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좀 놓치고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놓친다기보다는 계속 의심을 하는 영역. AI? 네. 이거 진짠가? 그렇죠. 이거 허상인가? 이런 생각하는데 AI는 찐입니다. 저는 1년 넘게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AI 버블 외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계속 말씀을 드려요. 평안함을 드리기 위해서 네. 마음의 평화가 있으시려면 한 방향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내 주식이 어떻게 될까 이거보다도 더 큰 거는 메가 트렌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AI가
가짜야 진짜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탑다운으로. AI가 가짜라면 여러분들이 AI를 쓰면 안 돼요. 매일매일 작년, 재작년보다 AI를 쓰는 시간이 늘어나죠. 솔직히. 늘어나죠. 네, 마음에 손을 얹고. 네. 안 쓰고 있으면은 은퇴하셨거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 네. 않는 거야. 네. 특히 초년생들 보세요. 자녀분들 있어.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첫 시작했어요. 요즘 통계가 나왔어요. 사회 초년생일수록 AI 활용도가 급격히 높아요. 60, 70%. 네. 50대 이후는 AI 활용도가 떨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AI 활용한 거가 보고서 올라오니까 네. 본인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무진들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없으면 안 돌아가. 그러면 AI가 없는 세상으로 가겠냐 이거죠. 마치 냉장고에 전기를 안 꽂고 우리가 전기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대로 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AI에 대한 의심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 AI가 간다라고 하면 이 AI의 전쟁이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패권 전쟁의 그 핵심 경계선, 네. 최전선에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미국이 AI 모델을 제미나이, 그록, 뭐 챗GPT, 클로드 다 있는데 중국은 딥시크 있잖아요. 그렇죠. 야, 그러면 이제 중국은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중국은 이 딥시크 오픈 소스잖아요. 얘를 어디다 다 넣고 있냐? 휴머노이드 몸에다 다 집어넣고. 휴머노이드는 중국이 완전히 압도하고 있죠. 그 구도로 AI 모델 소프트웨어에서는 미국이 압도하고 있다. 그리고 하드웨어 인바디드, 체화된 AI라고 하잖아요. 피지컬 AI에서 대표적인 게 휴머노이드고 그 분야에서는 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게 이미 중국이다. 이 두 양측의 어떻게 보면은 세계관의 격돌이 올해, 내년, 후년 벌어지고 막 치열하게 싸우면 어떻겠습니까? 원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원재료가 반도체. 반도체다. 명확하죠? 맞아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너무 반도체 이제 주가에 너무 이렇게 매몰돼 있다 보니까 예, 뭐 미중 예. 패권 경쟁이나 이런 것들에 잘 눈에 안 들어가요 지금. 네. 근데 그거를 좀 더 깊이 있는 관점에서 오늘 준비를 해주셔서 예. 좀 높은 곳에서 보면 네. 마음이 편해지거든. 산도 아래서 보면 언제 올라가 이러는데 그렇죠.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좀 쫙 내려다보면서 기분이 상쾌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맥락에서 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비티 인사이트 분석 보고서를 이렇게 올려놓는 채널이 있거든요. 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예, 거기에 이런 보고서가 계속 올려놓습니다. 근데 제목은 인구가 사라지는 제국, 로봇을 낳다, 미중 패권 전쟁, 네. 2026 중간 결사. 딱 지금 시점에 정확하게 둥둥. 맞고. 네. 제목은 이거예요. 무역에서 뇌, 몸, 고지를 향한 전쟁으로. 예. 그래서 싸움의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손잡이법이 그러죠. 승병은 먼저 이겨놓고 싸운다. 그래서 미국은 네.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아, AI. 미국이? 예. 네. AI 확실히 이겼어. 네. 그러니까 지금 난폭하잖아요. 싸움을 막 걸잖아요. 그렇죠. 멱살 잡고. 네. 이젠 쿠바도 막 유럽도 다 싸우자고 그래요. 왜냐하면 믿을 게 있으니까. 내가 이길 게 뻔하니까. 근데 미국이 중국 멱살은 잘 안 잡아요.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좀 예, 경계하는. 멀찌감치서 예. 지난번에 이란 전쟁 해결하는 것도 중국하고 뭔가 화해로 이기지 못할 상대인 거야, 서로.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네. 그러면서 서로 칼을 가고 있는데 미국은 뇌를, 중국은 몸을. 뇌라는 건 AI, 몸은 휴머노이드. 네. 그리고 그 미래의 고지는 어디냐? 공통된 고지는 우주입니다. 아, 세계를 다 하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죠. 또. 그렇죠. 맞아요. 네. 지난 시간에 했었고. 자, 그래서 무역 전쟁이 있었죠. 뭐 몇 년 됐죠. 막 트럼프가 난리가 쳤었는데 관세 가지고 싸움 박질하는 거는 이제 좀 유치해. 사실 식상해. 작년까지만 예, 해도 맞아요. 관세 때문에 또 주가도 많이 그때 난리가 훅 빠지기도 났죠. 했었고. 그쵸. 작년에 뭐 트럼프 이기 네. 초반에 이게 가장 중심의 아젠다였어요. 그런데 요즘에 관세 얘기가 별로 없죠. 그냥 뭔가 들어간 것 섞였어요. 같아요. 네, 예. 서로 야 이걸로 싸우는 건 좀 유치하다. 서로 표심만 뺏기고 트럼프도 중간 선거 해야 되는데 뭐 중국에서 제품 하나도 안 받을 거예요? 네. 안 되잖아요. 트럼프는 딱 핵심적인 것만 안 주려고 하는 거죠. 엔비디아의 최신 칩, 칩. 네, 이런 거. 네. 그리고 클로드 모델 중국이 못 쓰게. 그렇죠. 그래서 미토스 뭐 페이블, 네, 예. 페이블 이런 거 좀 늦게 보안 확정해서 내보내고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수출의 통제가 새로운 무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실제로 그럼 관세는 좀 더
네. 기존보다 낮아졌나요? 여기 자료 보이시는 네. 것처럼 이제 164%에서 34%, 중국의 관세율도 146에서 31%. 지금 네. 관세 전쟁은 사실상 종료됐다. 아. 네. 딥테크 영역에서의 자기들의 소중한 정가의 보도, 네. 소중한 검들을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러면서 숨겨놓고 품 안에서 이거를 계속 갈고 닦는 거죠. 네. 미국은 AI를, 중국은 휴머노이드를. 휴머노이드를. 이놈들이 근데 칼집에서 나올 때가 이제 된 거죠. AI 모델 측면에서 민간 AI 투자, 미국이 중국의 23배입니다. 압도적이죠. 그냥 그렇죠. 미국 혼자만의 세상이에요. 23배요. 와. 근데 또 AI 관련 특허는 중국이 5배가 넘어요. 네. 이건 무슨 의미예요? 특허 머신인 거죠. 어. 근데 미국은 네.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특허를 내면서 생색내기보다는 AI를 뭐 특허를 왜 내요? 사실 AI는 그 서버를 털어가기 전에 네. 데이터 센터를 털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뺏기지 않거든요. 특허를 내는 게 오히려 아. 마이너스인 거죠. 예.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특허를 낼 일이 없는 거고 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뭐 학계 차원에서 뭔가 드러내고 싶은 거죠. 아, 약간 그 예. 분위기가 좀 다른 거구나. 다른 예, 거죠. 예. 민간에서는 돈 벌자고 네. 중국에서는 지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AI 모델 측면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프론티어 컴퓨팅, 그러니까 AI 컴퓨팅 네. 어떤 역량 측면에서 미국이 전 세계 75%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압도적이죠. 근데 산업용 로봇의 대수 측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9배가 넘습니다. 와. 이유는 미국엔 제조업이 없어서. 그렇죠. 미국은 네. 아무래도.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중국이 미국의 9배가 넘지만 세계에서 단위 인구당, 뭐 10,000명당 산업용 로봇 침투율이 세계 1등인 나라가 대한민국. 네? 네. 수년 동안 그래왔어요. 우리가 몰랐지만 산업용 로봇 침투율? 침투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 아, 그러니까 네. 인구수 대비해서. 맞아요. 아, 그럼 우리도 그러면 엄청나게 강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중국이 갖지 못한 무언가, 그리고 미국 측면에서 탐낼 만한 무언가. 왜냐하면 미국이 이렇게 로봇 침투율이 높은 나라, 중국도 로봇이 지금 많은데 중국 가서 같이 하자. 너네 실증 테스트 내가 돈 대줄게.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럼 잡혀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좋은 테스팅 베드가 된다라는 거죠. 네. 왜? 중국을 이기려면 미국이 대한민국의 첨단 제조 현장, 로봇이 이미 많이 깔려있는 그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젠슨왕 CEO가 한국에 자꾸 그렇죠. 오고 하는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 팔란티어가 성수에서 네. 막 팝업 스토어 내고 막 모자 쓰고 네. 다니면서 막 인기몰이 하는 거예요. 우리 좋다고 네. 그걸 박수 주면 안 네. 된다는 거죠. 아,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서울경제신문에다가 네. 칼럼을 썼어요. 지면에 나갔는데 네. K 팔란티어 육성이 너무 시급하다. 네. 좀 많이들 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팔란티어를 키워야 돼요. 네. 이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미국과 중국의 어떤 구도를 볼 때 항상 이제 우리가 미국을 많이 봤는데 이제 좀 중국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휴머노이드가 있어요. 휴머노이드를 얼마 전에 제가 또 이제 중국 상하이 갔다 왔잖아요. 다녀오셨어요? 네. 그래서 휴머노이드 뭐 에지봇, 뭐 푸리에, 케플러 이렇게 수조 원, 에지봇은 한 10조 원 다 돼갑니다. 이제 상장을 앞두고 네. 있고요. 예. 유니트리 비롯해서 줄줄이 상장이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의 자본시장에 지금 스페이스X, 그록이죠. 네. AI 모델이 상장됐죠. 제미나이는 구글이니까 원래 상장돼 있던 그렇죠. 회사죠. 이제 클로드 이제 상장 신고서 들어가 있죠. 네. 한 2달 안에 상장할 겁니다. 네. 오픈 AI는 일론 머스크가 소송하고 막 난리쳐가지고 좀 딜레이가 되긴 했지만 내년 정도에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 상장되는 거예요. 아, 미국은 AI. 미국은 AI가. 네. 이제 중국에서는 휴머노이드가 줄줄이 상장을 하죠. 네. 예. 그래서 유니트리부터 에지봇, 뭐 케플러 막 쫙 있습니다. 작년 기준, 올해 기준 세계 휴머노이드 출하량 기준으로 점유율 90%가 중국입니다. 90%요? 네. 와, 이미 엄청나네요. 테슬라, 피겨, 뭐 에질리티 다 합산해봐야 10%, 뭐 많이 보면 한 13% 네. 되니까 87에서 90%를 중국이 점유를 하고 있는 네. 거죠. 근데 아마도 올해 연말 수치는 중국이 더 많을 것 같아요. 90 몇 %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 양산량의 5배, 10배로 올해 양산합니다. 그래서 이미 샤오미 공장, 네. 중국의 BMW 중국 공장 이런 데다가 수백 대씩 지금 깔고 있어요. 학습하고 있고 처음에는 느려요. 가서 학습하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네, 네. 이랬다가 뭐 하나 바꿔놓잖아요. 와 이렇게 덜덜 떨어요. 왜냐하면 얘가 학습이 안 됐으니까 비전, 랭귀지, 액션이라고 해서 비전과 랭귀지와 액션이 삼위일체가 돼야 움직이거든요. 네, 네. 다 부조화, 인지 부조화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얘가 수천 번을 반복하다 보면 그래서 거기 체육
체육관, 운동장, 체육관 이런 데다가 수백 명이 로봇 학습 기기를 몸에다 써요. 이렇게. 사람이. 네, 사람이 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켜요. 그게 며칠, 뭐, 한 달, 두 달 되다 보면 애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네, 몸에 익는 거죠. 네. 이젠 나중엔 메시처럼 빨라지는데 지금 유럽, 미국에서도 손 이런 거 보면은 막 계란도 잡고 뭐 되게 섬세한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에서 단순하게 10kg, 20kg짜리 무거운 물건을 오른쪽에 쪽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작업하고 한 10가지 작업 중에 뭐 3가지, 4가지를 선택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 네. 사실 공장 설비 있는데 가서 보면 사람이 하는 작업이 수십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한 10가지 작업 중에 2-3가지를 조합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문제 생긴 문제 상황에서 뭐 뭘 바꿔주겠지만. 근데 그 문제 상황에만 사람이 투입돼도 로봇이 사람의 업무량의 90%를 대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약간 하이브리드, 사람과 휴머노이드가 함께 협업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단가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대비 4분의 1, 8분의 1인데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아, 단가가 더 네. 낮아진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상장하잖아요. 자본력 있잖아요. 단가 싸움에서 자기가 DJI, 샤오미처럼 네. 이 분야 1등을 하려는 경쟁이 치열하게 된다 이거죠. 아, 그러면 많은 한국의 언론에서 어떻게 보냐면 야 저거 봐라 다 망하잖아. 네, 네. 근데 과거에 그렇게 해서 망한 스마트폰 회사 많았지만 나중에 샤오미 살아남았잖아요. 맞아요. 화웨이 살아남았잖아요. 전기차야 수십 개 브랜드에서 다 망할 것 같아. 근데 결국엔. BYD 살아남았잖아요. 이렇게 뭐 지커 뭐 이런 거 다 살아남았거든요. 뭐 휴머노이드도 그 스마트폰, 전기차 그 다음에 전략 제조, 스마트 제조 산업으로 중국이 보고 있다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올해 내년 후년까지 손실이 와장창 나더라도 상장시켜놓고 펌핑 해줘가면서 정부 차원에서 자본 투입해가지고 얘는 살려놓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죠. 그렇죠. 그 중에 네. 1등, 2등은 살아서 그쵸.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미국이랑 경쟁하겠다. 미국이랑 경쟁하면서 중국과 우호적인 나라에서만큼은 이 판매량을 늘려나겠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 유럽을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 유럽 가잖아요. 전기차 다 중국산이에요. 맞아요. 가격 경쟁력에서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미국 없어요. 입장에서는 네. 이게 동맹이야. 군사는 내가 다 나토로 수비해 주는데 안에 굴러다니는 전기차는 다 중국산이야. 화가 나는 거죠. 기분 나쁘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막 거의 이제 피하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고 유럽은 앞으로도 더 분쟁의 소지가 많은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중국과 미국의 자본이 격돌을 하니까 네. 또 선택이 있겠죠. 휴머노이드 누구 쓸 거야? 이런 거죠. 그렇죠. 테슬라와 팔란티오 네. 조합으로 쓸 거야? 아니면 막 화웨이와 휴머노이드 중국산 휴머노이드 조합으로 쓸 거야? 네. 강요받겠죠. 네.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가격 경쟁력이 싸잖아요. 있는 게 네. 그리고 테슬라 옵티머스 아직 양산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이 이 인바디드 피지컬 AI 측면에서 휴머노이드 측면에서는 이미 앞서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 테슬라 주주분들도 희망이 있어요. 이게 가기 때문에 미국 정부나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옵티머스를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일론 머스크 타임에 걸어놓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년 3년 뒤처지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근데 미국 국가 차원에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중간선거 이후에라도 좀 어떻게 해봐. 우리가 서포트 해줄게. 뭐가 부족해. 네. 이런 국가 전략 어떤 방향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는 AI 모델에 미국이 엄청 집중해왔어요. 막 대통령 뭐 직속위원회 막 그래서 뭐 데이비 sak스나 막 이런 사람들이 네. 정책을 입안해가지고 AI 모델을 고도화하는데 엄청 집중했는데 이제 될 만큼 됐잖아요. 그렇죠. 압도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피지컬 AI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서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격전지가 중국이 이미 많이 앞서 있긴 하지만 테슬라도 이거 분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지금 현대차 주분들 좀 뿔이 나 계셨겠지만, 네, 그렇죠. 지금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미래가 밝은 거예요. 네, 이걸 얼마나 더 잘 활용하느냐는 대한민국 또 미국의 공장 현장 이런 데서의 숙제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되게 긴급한 상황이라고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중국이 이만큼 보폭 다르게 천만큼 달라가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현대도 미국의 뭐 피겨나 뭐 옵티머스나 이런 데도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사실 비슷하게 가면 네. 좀 천천히 가도 되지만 한 맞아요. 사람이 앞서 가고 있으면 우다다다 따라가야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주라는 네. 또 새로운 고지죠. 새로운 영역을 말씀드리면 이 분야에서는 또 미국이 압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이 뭐 아르테미스 2호 맞아요. 프로젝트도 있고. 예. 그리고 그냥 스페이스X라는 존재, 그렇죠. 스타링크의 네. 그 뭐 민간 위성 한 회사가 10,000개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데 그럼 비교가 안 되는데 하지만 며칠 전에 보셨을 거예요. 그물에다가 수직 이착륙 시키는 모습 보여줬죠. 네. 그래서 로켓의 하단부 1층 그 발사대를 회수하는 걸 성공했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처럼 멋지게 세우진 못했어요. 네. 서커스단처럼 약간 이렇게 그물에다 떨어뜨렸는데 그래도 하나씩 지금 조금씩 따라가고 있다. 중국이 따라가고 있다.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영역별로 미국이 앞서고 중국이 뒤서고 중국이 앞서고 미국이 뒤에서 쫓아가는 이런 형국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결론적으로는 GDP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뭘 향하고 있냐? 미국이 중국한테 추격을 당할 것이냐? 그런 얘기는 근데 10년 전부터 전망은 나왔죠. 계속 나왔잖아요. 맞아요. 뭐 2030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맞아요. 추월할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계산을 해봤더니 네. 어림이 없어요. 어림이 없다는 예, 게 중국이 못 갈 것 같아요. 아 미국을 못 따라잡는다고요? 왜냐하면 네. 중국이 트럼프 2기 이후에 미국한테 많이 눌리는 형국이에요. 미국이 워낙 터프해졌잖아요. 네. 터프해졌고 과감해졌고 빨라졌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막 절차도 어. 복잡하고 뭔가 좀 젠틀해 보이려고 맞아요.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선하게. 네. Don't be evil. 네. 막 이러면서 막 인권도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미국 주식회사가 돼버렸어. 그렇죠. 빅테크는 그 자회사고 네. 그냥 USA AI 주식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의 성장률이 2%가 넘잖아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미국이 1%, 0.5%가 차이가 중국이 쫓아가기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중국의 기술 혁신 포텐셜이 미국한테 계속 뺏기는 거죠. 네. 엔비디아가 많이 앞서가면 앞서갈수록 그 뒤따라가는 거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우주산업, 스페이스X가 저만치 갈수록 여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미국은 전 세계 자본이 몰려들어서 거기서 민간에서 치고받고 하는데 그렇죠. 중국은 방향은 정말 뚜렷해요. 그렇게 뚜렷한 방향을 꾸준히 가는 정부도 전 세계에 없어요. 근데 민간의 자발적인 혁신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억지로 밀어붙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탑다운식으로 네. 그걸 해. 그래서 쫙 이게 네. 근데 유럽보다는 훨씬 낫죠. 아 그렇죠. 유럽은 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는 미국, 두 번째 좋은 나라는 중국인데 과거 바이든 시절엔 중국이 더 빨랐단 말이죠. 아. 미국이 빠르진 않았어요. 네. 크고 강했지만 빠르진 않았는데 네. 이젠 크고 강한 나라가 빨라졌어. 그럼 뭐 사건이 터지건 뭐건 뭐 욕을 먹든 불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중국이 주춤하게 되고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해보더라도 중국이 미국을 2030년, 35년까지 추월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여요. 오. 네. 아무리 잘해도 네. 미국 GDP 한 70%좀 넘게 그 정도 추격하는 정도인데 그래도 여전히 미국의 헤게모니는 그대로 있다. 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네. 그냥 지금 이런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는 정도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미국이 AI 혁신과 데이터 센터 수조 달러를 인풋을 넣고 첨단 제조를 스스로 끌어안으면서 야 반도체 여기 와서죠. 그렇죠. 로봇을 활용한 휴머노이드를 활용한 제조 미국 이 땅에서 해 이렇게 하는 게 GDP를 계속 부가가치 높은 것들을 올리려고. 이 안에 밀도 있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또 괜히 또 중국은 네. 약간 낮게 보는 경향이 네, 또 없잖아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깨야 되는 것도 있는 있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명실상부하게 2등 주자고 그냥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나라가 칼을 갈고 휴머노이드를 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런가 또 알아야 되거든요. 앞으로 네. 10년 동안 중국의 인구가 6천만 명 이상이 감소된대요. 프랑스 인구가 네.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6천만 명이요? 우리나라 인구. 네, 그냥 슉슉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나라. 10년 동안요? 네, 네. 어. 근데 이거는 최근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출생률이 조금 개선이 올라가고 됐어요. 있죠. 네, 네. 네. 약간 그런 제가 볼 땐 주거나 네. 이렇게 청년들의 복지를 좀 개선해 주면 우리나라는 확실히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중국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왜요? 왜냐하면 네. 청년들이 진짜 갈 곳이 없고 청년들의 그 소득 수준이 5년 전, 7년 전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대한민국은 또 최저임금 이런 거 돼가지고 확 그래도 많이 그렇죠. 기본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근데 중국은 여전히 뭐 월 100 뭐 또 안 받으면서 대졸자인데 이렇게 그냥 작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또한 실업률이 엄청나서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면 젊은 층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네. 여건이 안 되잖아요. 인구 감소로 가장 위기에 처한 나라 중에 하나. 근데 그 임팩트의 규모로 치면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어떤 인구 감소의 네. 악영향을 느끼고 있는 나라죠. 오. 그래서 이거를 해소를 하려면 휴머노이드. 근데 휴머노이드를 가면 또 청년 실업은 더 심각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에서 하는 거는 이 휴머노이드를 학습하는데 청년들을 아, 이거 이렇게 움직이고 네. 뭐 하고 하는데 그거 되게 힘들대요. 네, 그리고 네. 휴머노이드 생산이 자동화돼 있지 않아요. 이게 나사조 이거 볼트 네. 이거 다 수작업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휴머노이드 생산 대수를 늘리면서 또 일시적이지만 고용을 반짝 증대할 수는 있잖아요. 아, 휴머노이드가 사실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정작 맞아요. 휴머노이드 맞아요. 제조는 노동 집약적으로. 네. 그래서 제일 싼 거예요, 또. 아, 네. 근데 또 딜레마는 이 휴머노이드가 수천만 대로 늘어났어요. 그럼 그때는 더 심각해지겠죠. 그런데 중국 정부의 생각은 10년 후에는 이 지금 젊은 친구들이 중장년이 될 거야. 그리고 청년들은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니까 네. 인구가 줄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이니까 휴머노이드는 10년지 대계야. 아. 이렇게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되게 희한한 상황이 되는 거죠. 막 청년들이 가서 휴머노이드 손으로 만들고 있고 휴머노이드는 가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진짜 약간 뭔가 이 루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네. 희한하게 그 상황을 보면 다 합리적으로 맞아 떨어지긴 해요. 아, 그러니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휴머노이드 개발은 네. 필수 불가결하다. 맞아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인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네. 그건 지금 일단 개발하고 봐. 약간 이런 건가요? 그리고 인구 네. 감소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럼 예외는 사실 아니죠. 아닌데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이렇게 인구 감소하고 있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로봇 침투율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휴머노이드를 빠르게 도입을 하고 작업 현장에 중국이나 미국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가 활용을 하면 네. 이 휴머노이드 미들웨어, 오퍼레이팅 시스템, 네. 휴머노이드를 가동하는 그 데이터의 레이어를 우리가 잡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왜냐하면 작업 현장 이게 뭐 라이터 만들고 뭐 구두 만드는 현장에 네. 갈 확률보다는 반도체나 첨단 제조, 고부가가치 제조에 휴머노이드가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현장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우리나라다. 예.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휴머노이드 OS 강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거는 이 기회의 창은 딱 2년이다라는 거죠. 왜 2년이에요? 2년 지나면 네. 중국도 지금 CXMT 막 반도체 뭐 다 따라오고 있거든요. 네. 아. 첨단 제조가. 그리고 중국의 그 막 인간이 학습시키고 있는 휴머노이드가 2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그 문을 그걸 우리가 앞서 나가든 말든 간에 중국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겠죠. 올라오니까. 그리고 미국도 알아서 자신들의 답을 찾아 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벌써 팔란티어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HD, 현대, 조선소에 침투해 있어요. 팔란티어가요? 팔란티어가 네, 네. 계약을 계약을 해서 연간 계약으로 계속 혁신을 도와준다, AX를 도와준다는 미명하에 지금 첨단 제조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져간다고 서약을 했겠죠. 네. 근데 우리도 카카오톡 하면서 내 데이터를 안 가져가겠지라고 그렇죠. 계약은 돼 있지만 진짜로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네. 검찰 조사 나오면 막 다 네. 그거 털어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CIA에서 야 잠깐 보자.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우리는. 근데 그걸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는 거죠. 자체적인. 그래서 소버린 AI가 딴 게 없다니까요. 대한민국의 소버린 AI는 소버린 피지컬 AI다. 아. 소버린 휴머노이드 OS AI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휴머노이드 OS 이게 정말 굉장히 너무 이 중요해요. 높은 밸류가 있는 네. 소중한 거네요. 네. 근데 그 가려면 그 전에 피지컬 AI.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휴머노이드가 혼자 일하지 않아요. 현장에 이미 있는 수백억짜리 설비, 라인. 휴머노이드가 장점이 뭐냐면 이거를 걷어내지 않고 이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람 작업자 옆에서 휴머노이드가
거추장스럽지 네. 않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게 네. 좋은 거잖아요. 사람 사이즈 똑같고 그렇죠. 힘도 사람의 10배가 아니라 적당한 토크에 적당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네. 위험하지 않거든요. 그럼 얘랑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현장이 디지털화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든 동남아든 대한민국이든 일본이든 제조업 현장을 저는 자주 가거든요. 네. 지금 스타트업들 네. AX, 전환, 뭐 그렇죠. 한국판 요새. 팔란티어 저희가 투자를 많이 네.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회사들이 어떻게 하나 현장 가보면 난리가 아니에요. 완전 수작업인가요? 완전히 이렇게 종이에다가 매직으로 적고 네. 다음날 아세톤 해가지고 네. 지우고 다시 적. 아,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에요. 네. 네, 그거를 일제에다 또 옮겨 적고. 다 손이 디지털화 해야 되는 네. 건데. 그리고 요거보다 좀 난 회사는 네. 현장에 옆에 PC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입력을 해요. 독수리 타법으로. 네. 근데 사실 센서 달아놓고 중간 관제돼서 핸드폰에 찍힐 그런 거 상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맞아요. 요즘 어떤 시대인데, 그죠? 막 아파트 들어갈 때도 그죠. 뚝딱뚝딱 문 열리고 그냥, 막 예, 어, 화면 보고 들어갔는데. 모든 게 다 되는, 예. 뭐 이렇게 지문 찍고 하는데 왜 제조 현장은 그래? 근데 제조 현장을 디지털화 할 만큼 효용 가치를 못 느꼈던 거예요. 지난 2년, 3년 전에는. 네. 근데 이제는 됐어요. 왜? 클로드, 챗GPT, 제미나이, 그록 요런 애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네. 이제는 농담 따먹기 뭐 무엇이든 맞춰보세요. 궁금한 거 해결해주고 이 수준이 아니라 네. 기계 설비의 작동이 오작동 확률이 몇 %니까 내일 모레 정도에는 조기 3번 설비의 실린더에 기름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예지 보존이라고 예, 합니다. 예. 이거 인공지능이. 원래는 이거를 20년 짬바 있는 우리 부장님이 필드에서 소주 먹다가 야 내일 저 2번 설비 가서 좀 봐봐. 보면 때가 네. 엄청 끄였을 거야. 그럼 어머나 부장님 진짜 그런데요? 네. 내가 아마 여기서 필드에서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암묵지라고 그래요. 맞아요. 안목지. 이 암묵지를 디지털라이즈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 이걸 하고 있는 세계 1등 회사가 어딥니까? P로 시작하죠. 팔란티어. 팔란티. 아, 그렇죠. 그렇죠. 뭐예요? 걔가 네. 국방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국방에서 얻은 그 암묵지들을 제조 현장에 가서 해서 이제는 제조에서 나오는 매출액이 국방보다 더 커요. 정말요? 네. 와. 제조 회사예요. 제조 AI 회사예요. 국방에서 이제 습득한 거를 그 노하우를 이제 제조로 가져가서 제조의 암묵지를 다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우리나라한테 가장 위협적인 회사는 엔비디아 아니다. 네, 네. 엔비디아는 친한 형이죠. 네. 우리 거 사주는데. 그렇죠. 얼마나 치킨도 잘 먹고 네. 뭐 있어. 제일 위험한 사람이 알렉산더 카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견기업들 1조, 2조, 3조 매출액하는 소부장 기업들의 암묵지를 뜯기면 대한민국은 어디에 그러면 본질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미래가 사라지는 거예요. 거꾸로 이거를 우리가 AI를 성공을 하잖아요. 피지컬 AI, 이 제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우리가 첨단 제조, 조선소에 있으니까 하고 그리고 철강 우리 뭐 포스코 얼마나 잘해요. 화학 지금 부가가치 낮아져가지고 막 천덕꾸러기가 됐지만 이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죠 AI로. 2차 전지 이거 뭐 배터리 ESS로 앞으로 또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분야에 다 집어넣으면 얘네의 영업이익률이 다 올라가요.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네. 이걸 검증해 준 게 팔란티어예요. 팔란티어 이익률 엄청 높잖아요. 네. 얘가 왜 그러냐면 남의 회사에 들어가서 얘네들 이익률 올려놓고선 그거에 이제 퍼센트를 자기가 그걸 매출로 먹어요. 그렇죠. 예. 성과를 네. 받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이 피지컬 AI 회사도 팔란티어처럼 엄청난 이익률이 없겠죠. 얘의 혜택을 받은 이 전통 제조업도 레벨업이 되겠죠. 네. 부가 안 빠져나가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가 안 빠져나가요. 그렇죠. 데이터가 안 빠져나가는 게 진짜 암묵지가 중요한데. 부장님 소주 먹고 하는 얘기들이 외부로 누설이 안 되고 그 소중한 인사이트들이 우리 AI 생태계에 우리 데이터 센터에 네. 광주든 울산이든 막 1기가와트짜리 세운다는 그 네. 데이터 센터 안에 다 고이고이 모셔지면 이 데이터 센터를 폭파되지 않는 이상 네. 대한민국의 첨단 제조는 세계 1등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K 팔란티어의 이 네. 양성이 진짜 그래서 중요한 K 거예요. 팔란티어와 K 반도체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고 이게 잘 돌아가면 반도체도 더 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생산 라인 다 레벨업 되면 TSMC를 격파할 수 있는 거죠. 네. 항상 TSMC 눈치 보면서 야, 파운드리는 TSMC 1등이고 막 뭐 하이닉스도 TSMC랑 협력 안 하면 뭐가 안 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가 모든 측면에서 세계 1등으로 갈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네. 그런 가능성이 또 열리게 되는 거죠. AI로. 네. 근데 지금 막상 떠오르는 게 K 팔란티어 기업이 그 역할을 어디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네. 저희는 몇 군데 투자했는데 이제 네. 내년 후년에 상장할 거고요. 아 그래요? 네, 뭐 미스릴 네, 로버스 뭐 이런 회사들이 네. 있어요. 근데 앞으로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뭐 K 팔란티어 5개 육성한다 했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5개가 무슨 말이냐. 50개는 양성해야 된다. 왜냐하면 버티칼 영역별로 다 몇 개씩 있어야 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K 아이언돔 네. 막 육각형 조각 쫙 네. 해가지고 아이언돔 하는 것처럼 우리 방호망을 구축을 하자. 그렇죠. 네. 아, 이 제조 현장의 암묵지가 빠져나가지 않게 해서 맞아요. 우리 거화 시키고 거기에 반도체까지 붙여서 이렇게 피지컬 AI의 강국이 될 수 있는 길을 이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그냥 삼성 하이닉스만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쏠림 현상이 너무 엄청난데 그렇죠. 뭐 갖고 계시는 게 맞긴 해요. 그리고 팔 이유도 없어요. 근데 이 두 회사 말고도 미래가 창창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부분 분산은 필요할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이건 뜨겁잖아요. 지금 핫하잖아요. 맞아요. 아주 뜨겁잖아요. 네. 끓는 물이야. 그러니까 이건 갖고 계시면 팔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막 더 덤벼들고 레버리지 걸어서 막 하는 거는 계속 마음이 쿵닥쿵닥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 차갑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는 내년 후년 이런 식으로 더 좋아질 거야. AI 모델과 휴머노이드가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는 그 한가운데 희한하게 우리나라가 진짜 100년에 한 번 오는 이런 기회가 와버렸네. 천재이루. 네. 진짜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 김구 선생이 그리던 그 문화강국 세계 1등의 그런 경쟁력을 어쩌다가 이렇게 갖추게 됐지? 막 K-팝도 그렇지만 반도체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주목을 받고 그런데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첨단 제조 영역별로 군수, 뭐 조선, 반도체 이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로 기존의 기업이 코스닥 기업이 도약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업이 등장해서 유니콘, 데카콘이 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 이거죠. 네. 확실히 좀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피지컬 AI, 넥스트 AI라며 막 하면서 넥스트 반도체라며 하면서 막 투자해갖고 오늘 현대차면 40만 원대 막 이런 지금 속상해 하시는 분들 저 포함해서 있지만 이게 어쨌든 가야 할 미래고 맞아요. 갈 수밖에 없는 미래고 거기에 한국이 굉장히 유니크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잘 되면 정말 이거는 진짜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투자를 해야겠다. 그런 확신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의 뜨거운 그 격전지의 그 중심에 있는데 우리 한국의 기업들 산업을 제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과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미국에서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요? 그렇죠. 네. 반도체 미래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 상장하고 막 뭐 누구는 바이 의견, 누구는 스트롱 바이 의견 막 자기들끼리 엄청 맞아요. 갑론을박 많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한국어로 궁금한 거 이청 가세요. 그렇죠. 동탄 가서 네. 와 여기 분위기 괜찮네. 직접 거기 현직자들 저는 사실 이제 그런 하이닉스, 삼성전자 분들하고 또 같이 이제 스타트업 육성을 함께 하니까 보면은 미래가 진짜 희망차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작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잘 이게 좀 같이 소중함을 모르는데 사실 옛날에 뭐 우리가 미국에서 뭐 논문 찾아보고 막 엄청 그 언어로 돼 있는 거 찾아보려고 애썼던 것처럼 맞아요. 반대로 지금 미국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을 그렇게 스터디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깊이 보다 보면 삼성 하이닉스 말고도 우리나라의 생태계 전체가 보인다는 거죠. 그 생태계는 반도체 생태계만 있는 게 아니라 피지컬 AI, K 휴머노이드 OS의 씨앗이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는 거죠. 아니 최근에 제가 봤어요. 고래 포트폴리오라는 이제 제목의 책을 출간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바쁘신데도. 근데 그 책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연결선상에서 있는데 이 책의 그 부제가
넥스트 10베거 탑 7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폭발적으로 성장한 7가지 산업에 네. 대해서 다루신 책인데 좀 간략간략하게 그래도 네. 뭐 물론 우리 독자분들 다 사서 읽으실 테지만 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7가지 산업을 얘기했는데 예. 더 중요한 거는 이 미래에 도태되는 산업을 안 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예. 제하는 거. 예. 예. 없애는 거. 예. 그래서 AI, 반도체, 우주, 뭐 에너지, 예. 첨단 군수, 뭐 로봇 자율주행 그렇죠. 이런 거 뭐 다 아는 거 되겠죠. 아니에요? 예,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방향 말고 다른 방향을 좀 멀리 하면 되는 거죠. 아,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래서 이 7가지 산업을 네. 다 해라라기보다는 이런 미래 산업이 있는데 굳이 막 전통 산업에서 PBR이 낮으니까 PER이 낮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투자했다가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에 물리는 워렌 버핏이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사실 워렌 버핏 투자한 거 중에 버크셔가 가장 실패한 투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쵸. 방직 사업이었잖아요. 예, 예. 방직 사업 혹시나 잘 될 것 같은 기대에 싸니까 싼 사자 값에. 하고 샀다가 물려가지고 계속 물타기 하면서 최대주주 되고 거기다가 보험사 붙이고 하다가 지금 버크셔가 된 거고 네. 이름 안 바꾼 거는 자기 실수를 계속 기억하려고. 기억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쵸. 인정하지 네. 않는 거 아니고요. 아니요, 계속 찰리 몽고한테 이렇게 계속 놀림 당했죠. 네. 아. 굳지 않냐, 기억하지 않아 이러면서 그거랑 그 신발 회사, 네. 미국산 신발에 대한 희망. 신발을 미국에서 요즘에 누가 생산합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대의 뒤안길로 가는 산업에 투자하면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안 된다는 얘기가 담겨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산업이 사실 다 흥미로울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한두 개만 선택하셔도 되고, 난 로봇이 좋아, 난 AI가 좋아. 난 다 좋은데 그냥 미국이 좋아, 그러면 S&P 500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난 특정 산업 3개가 좋아, 그럼 그 산업에 시총 높고 패시브한 ETF를 선별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다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개별주를 하고 싶으면 개별주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하에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메가 기술 트렌드에 반대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는 정말 그 자살골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싸 보이니까 오, 그리고 그거 위험해요. 예, 뭔가 나는 남들과 달라 뭐 이렇게 어. 하면서 하면은 사실 투자 수익률은 많이 안 나는. 그 지금 게, 예. 작년 올해 보시면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똑같습니다. 시대를 주도하는 혁신 기업들의 자본이 10배 쏠리고요. 예. 나머지도 기타 등등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탑 10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라왔고요. 네. 러셀 2000이라고 그러죠. 기타 등등 소형주 지수가 있는데 네. 안 올라요. 이게 차별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이게 동조화가 있었거든요. 요즘에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계 소득에서도 양극화가 되게 심해졌지만 기업들의 양극화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는 7개, 10개, 그래서 매그니피선트 7 이래가지고 이 7개로 다 몰리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미래 주도 산업이 더 이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하지 않을 혁신성 없고 미래의 가치를 서사를 담지 못하는 산업은 아예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 K자 양극화가 산업도 심해져. 이제 생활도 삶도 네. 다 심해지는 그런 네. 지금 이제 내가 하위 계층으로 현상이고. 가고 싶지 않으면 네. 이 7개 산업 중에 선택을 하든가 7개 산업에 골고루 들어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에 보면 워렌 버핏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워렌 버핏이 40대라면 파이팅 이제 있겠죠. 예, 어디에 투자를 할까? 이제 이걸로 이제 좀 시작을 하는데 네. 이제 워렌 버핏과 또 성장 이 성장할 산업, 그러니까 이 탑7 산업이 다 네, 어떻게 네. 보면 뭐 물론 실적이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성장성에 기대는 이제 맞아요. 산업들도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워렌 버핏과 성장주는 좀 안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워렌 네, 버핏이 30대, 40대 때에는 미국의 성장은 소비재가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먹고 마시고 네. 이렇게 여행 다니고 코카콜라, 나이키, 뭐, 네. 그래서 주로 소비재와 금융. 네. 그러니까 돈을 쓰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네. 그러니까 금융과 소비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거죠. 음. 그래서 지금 그 DNA를 물려받은 버크셔에서 뭐 애플도 투자하고 구글도 투자하고 네. 테크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번영에 투자를 하는 게 버크셔의 마인드셋인데, 네. 근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워렌 버핏이 39이야. 그러면은 분명히 AI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어떤 미국의 번영의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거다. 생각해요. 아. 네.
그렇게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없죠, 거구나. 없죠, 예. 없죠. 왜냐하면 이게 닷컴 때랑도 달라요. 닷컴 때는 성장주와 가치주가 확 나뉘었어요. 왜냐하면 단단한 회사들은 막 쉐브론, 예. 뭐, 그렇죠. 에너지 기업. 그렇죠. 에너지 기업들, 그때도 금융기업, 뭐 실적 나오고, JP 모건 예. 막 이런데. 그리고 성장주는 나스닥에 네. 저기 구글 요만했어요. 네. 예. 아, 저게 되겠어? 아마존, 아, 저 손실 나는데 저게 되겠어?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이제 금융주, 소비재 다 밑으로 내려가고 그냥 캐시플로우 나오고 시가총액 상위가 다 빅테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가치주와 성장주와 다 하나로 융합이 돼 있는 미국을 대표하는 10개 회사, 7개 회사 빅테크가 돼버린 거니까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가치주와 성장주 기준이 이제 달라진 좀 거죠. 무색해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경계가 없어지는 예, 거예요. 예, 예. 아,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를 좀 축구 포메이션으로 또 네. 비교를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각 포지션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좀 보자면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플레이어들에 대한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플레이어에 대한 설명 드리기 전에 축구 포메이션 투자 전략에 대한 좀 개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약간 금쪽 상담소 느낌으로. 좋습니다. 네. 투자 주린이 분들 이제 금쪽이 상태로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분산을 했어. 분산했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양자 컴퓨터 기업에 5개 분산했어. 아, 다 양자 컴퓨터 기업. 예. 근데 제가 양자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네. 양자 컴퓨터 기업 혹은 신약 바이오 기업 공통점은 현금 흐름이 안 좋죠. 그렇죠. 손실은 나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로 저 밸류는- 크리스퍼 가위를 믿어요. 다우드나 박사 되게 네. 좋아해요. 네. 존경해요. 근데 그 주식은 되게 위험하죠. 예. 위험도가 높죠. 그럼 재무가 취약한데 기대감이 높아서 시총이 뭐 PSR 기준으로 엄청 높은 네. 회사를 우리는 최전방 공격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럼 최전방 공격수 11명을 놓으면 이런 거죠. 루카쿠. 네. 루카쿠 같은 홀란드. 네. 홀란드만 11명 있으면 어떡할까? 그럼 게임이 안 되죠. 그죠? 네. 골키퍼도 있어야지. 예. 수비수도 있어야죠.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독이 야 홀란드 11명 들어가 이래버리면 서로 패스 안 할 거잖아요. 네. 그 골을 먹을 수밖에 없고 네. 이게 안정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비수 전형적인 수비수 애플을 사용하는 분은 애플밖에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에 애플 쓰시네? 못 나와. 예, 못 나와요. 그죠? 나올 수 없습니다. 네. 거의 빠져나오려면 네. 몇 년의 결심을 해야 돼요. 맞아요. 아, 이것도 끊고 미국 사람은 더 심해요. 페이도 끊고 음악도 끊고 뭐도 끊고 다 옮겨가야 돼. 그렇죠. 저는 사실 창업한 지 10몇 년 됐는데 구글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아, 10몇 년간 이메일과 데이터 모든 사업의 데이터가 구글 드라이브와 이메일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G 스위트가 끊기는 순간 나는 끝나는 거예요. 증빙이 맞네. 다 사라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는 웬만해선 망하진 않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수비수. 그렇죠. 수비수죠. 엔비디아 같은데 PER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낮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라갈 땐 막 몇 배도 올라가요. 근데 망할 것 같진 않죠. 예. 미드필더. 아, 그죠. 테슬라도 요즘 네. 은근히 얘는 이제 축구 게임을 해보시면 네. CAM이라고 그러는데 예. 메시 포지션 네. 이렇게 공격형 미드필더 예. 골도 넣기도 하고 미드필더로도 내려오고 약간 미드필더에서 좀 올라가 있는 포지션이 테슬라. 네. 스페이스X는 PSR 100배잖아요. 그렇죠. 팔란티어도 막 PSR이 되게 높아요. 네. PER 몇백 배, 뭐 지금 100배 넘을걸요. 그럼 그 친구들은 다 최전방 공격수.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최전방 공격수는 한두 명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그 포메이션 전체를 아우르는 산업은 아까 말씀하신 그 7개 산업 안에서 하는 게 좋죠. 해야 되는 거네요. 근데 예. 추천하는 거는 네. 7개 산업은 머리가 아파요. 7개 산업 중에서 네. 두세 개 선택하는 게 좋아요. 네. 예. 그래도 충분하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 제가 막 엄청 위험한 산업을 하진 않았으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주 산업과 자율주행 산업을 분산해봐야 분산이 안 돼. 그렇죠. 다 그 기업이 그 기업이죠. 그렇죠. 그 두 산업은 아직 현금 흐름이 빵빵 안 도니까. 그러면 조합을 하려면은 뭐 AI 지금 돈 벌고 있는 AI 아니면은 뭐 지금 구글과 뭐 스페이스X의 조합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이거는 수비수와 공격수와 조합이 되죠. 네. 그래서 산업을 보더라도 요 수비수 공격수 상성을 맞춰보면서 해야 네. 된다라는 거죠.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고 네.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테슬라 주주분들한테 저는 위안을 드리고 싶어요. 테슬라는 이 약간 ETF다.
미국 미래산업 네. ETF가 테슬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정말 위안이 되는 말이네요. 왜냐면 네. 거기에 자율주행 있죠. 네. 휴머노이드 있죠. 그 배터리 기반 ESS 태양광 있죠. 그렇죠. 그거 다 이제 데이터 센터에 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있죠. 그리고 기가 팩토리 자체가 스마트 팩토리의 원형이죠. 뭐 이 등등 한 5가지 산업이 그 안에 ETF처럼 들어가 있으니 좀만 더 기다려보자 라는 거고 낙담하지 마시라. 네. 그리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두 개를 함께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미국의 미래 산업을 거의 다 갖고 있는 거죠. 두 개를 같이 갖고 있으면 안 있으면 되는 거 수비수가 없는 아니에요? 거죠. 네, 수비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비수가 있어야 돼요. 네. 스페이스X 테슬라 되게 좋은 조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두 조합의 큰 리스크는 머스크라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머스크 좋아하고 나는 미국의 미래를 믿어. 그러면 요 두 개 조합을 해놓고 애플 구글을 하나 낑겨 놔야죠. 왜 수비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최근에 애플이 네. 이 반도체주 다 빠졌을 때 신고가를 그러니까 혼자 그게 이제 오를 때가 있었어요. 아래에서 네. 이게 되는 거예요. 뉴트럴라이즈. 네. 그래서 그게 해지가 되고 자연적으로 이게 다 신비한 이게 그러니까 축구 게임이나 이게 되게 그냥 우주의 원리예요. 예. 그 안에서 되게 맞아요. 그 균형이 맞춰져요. 그 균형이 맞춰지면 손익을 내가 이 포트폴리오 손익을 보잖아요. 마음이 편해요. 맞아요. 남들은 막 나 뭐 20% 빠졌어 이러는데 나는 얘 빠질 때 얘가 벌어서 뭐 거기서 거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네, 그거는 정말 경험을 해봐야 알더라고요. 맞아요. 얘가 빠지는데 얘가 올라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감독의 마인드가 네. 돼요. 네. 내가 굳이 루카쿠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골 못 넣는다고 막 맨날 머리 아프고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야. 하이닉스가 하루 9% 오르고 하루 10% 빠지면은 골 못 넣는 최전방 공격수 느낌으로 여러분이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근데 감독의 마인드로 한 뭐 11개 너무 많으면 한 5, 6개 포트폴리오를 공수, 미드필더 이렇게 진용을 해놓으면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최전방 공격수는 무조건 5% 미만이에요. 5% 미만. 수비수는 10% 이상이에요. 네. 직관적이죠? 그렇죠. 근데 저도 한 20년 하다 보니까 네. 그냥 툭 치면 이렇게 나와요. 미드필더의 그 비중을 늘려놔야 되는 8에서 한 거예요? 12% 사이겠죠. 그럼 전체 개수는 뭐 한- 많은 분은 네. 12개, 네. 뭐 적으면 5개도 괜찮아요. 3개는 너무 좀 네. 분산이 안 되고. 그럼 5개에서 10개 정도 사이 네. 네. 뭐 30개가 넘어가면 관리가 차라리 안 돼요. ETF를 하세요. IR 자료 언제 다 볼 건데요. 학습에도 도움 안 되고. 그래서 주린이 분들은 뭐 10개를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네. 공부가 안 돼요. 근데 또 사실 지금 이제 AI가 워낙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이제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언제쯤 이걸로 언제 돈 벌 건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인데 이제 그 시기? 그러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기는 네. 아직 AI 버블을 논하기는 되게 멀었다. 이거는 정말 전 확실합니다. 네. 왜냐? AI 모델의 역량이 지금 몇 %도 발휘 안 됐어요. 네. 얘가 진짜로 역량을 발휘하려면 우리들 대화하는데 보조되는 정도가 아니라 제조 현장에서 장비와 이 제조 현장 수율을 올리는데 얘가 투입이 돼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럴 만큼 얘가 역량이 올라왔어요. 못 가고 있는 이유는 아직 휴머노이드가 준비가 안 돼서 그리고 아직 공장들이 문을 안 열어줘서 그래요. 문을 안 열어줘서.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도 있고 그쵸. 저항도 있고 그리고 네, 의심도 있고. 네. 근데 이 의심을 깨고 있는 게 팔란티어니까 가만히 있으면 팔란티어가 다 따고 들어간다 이거죠. 걔네들의 전형적인 세일즈는 뭐냐면 야 삼성전자에 들어갈 때 이러는 거죠. 하이닉스 이익률보다 좋게 만들어줄게. 그러면 어때요? 오? 혹한데. 오? 네. 1년만 해보자. 근데 진짜 좋아져. 그럼 그런 사이에 데이터 다 대박인데? 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K 팔란티어들이 우리나라의 제조 현장을 디지털로 다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호수처럼 만든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거기에 AI 물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가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기간에는요 이익을 못 냈어요. 네. 팔란티어가 이익이 폭증한 시기가 최근 4년이에요. 네. 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챗 GPT가 나왔죠. 나왔죠. 네. AI가 나오고 나서 제조 데이터를 모아놓은 게 꽃을 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빨리 해야 돼요. 예, 예. 미국은 이미 그걸 했고 팔란티어가. 중국은요? 중국은 네. 할 필요 없어요. 왜요? 지금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나사 돌리고 네, 있기 네. 때문에 아, 이미 아예 그 데이터 자체를 만들어 갖고 하고 있는 그런 지금 거. 데이터 학습을 로봇 데이터를 사람이 시키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긴 보법이 다르고 아, 보법.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본 소득이랑 예, 예.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니까. 근데 우리나라식의 데이터 통합, 제조, AX, 팔란티어를 육성하는 방식은 일본, 유럽에서 다 먹힐 거예요. 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예. 예.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도 높고 제조 현장에 낙후돼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빨리 만들어놔서 일본으로 가져가면 가져가서 바로 유럽으로 가져가고. 예. 아, 그럼 우리 시장은 훨씬 더 커지겠네요. 엄청 커지고 세계적인 데가 될 수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AI 모델이 쓰인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쓰임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챗GPT 국방부에서 쓰고 있어요. 미국 전쟁 부죠 이제는. 그렇죠. 전쟁부에서 쓰고 있어요. 원래 클로드 쓰다가 클로드가 그렇죠. 나 헌법 지켜야 돼. 난 기분 나쁘게 AI 해서. 뭐 나는 가치를 지켜야 돼. 네. 이러다가 빠져나온 거를 지금 뭐 챗GPT, 팔란티어 이런 데서 막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요 AI 모델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이미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는 저희가 투자한 스타트업들을 통해서 그걸 느끼고 있어요. 공장의 오작동, 네. 불량 이런 것들을 예지를 하고요.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확률을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이 24시간 뭐 초 단위로 다 못 보잖아요. 눈으로. 근데 얘는 초에 막 20장, 60장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서 그 불량을 발라내죠. 예. 아. 그리고 불량을 빨리 발라낼수록 얘는 수십억, 수백억을 아낄 수가 있게 돼요. 예. 그러니까 AI가 단순히 뭐 오늘 날씨 어때? 뭐 이런 게 챗봇의 기능이 아니고 아니라, 예. 진짜 제조 현장에서 실제로 예, 그 생산성이 올라가는 그때가 진짜 AI가 맞아요. 빛을 발하는 네, 때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이 이제 폭발적으로 보급되는 순간은 네. 이제 기술이 완벽해질 때가 아니고 네. 대체 비용의 임계점을 넘을 때다. 맞아요. 이런 또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기술이라는 거는 뭐 싱귤레러티가 온다, 뭐 초지능이 온다 이렇게 되게 거창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클로드가 있고 뭐 챗GPT가 있지만 이게 뭐 사람만큼 똑똑할 리는 없어 이렇게 부정론자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사실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그런 공식이 통하지 않아요. 그거는 학술적으로 뭐 그럴지 몰라도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투입 대비 성능이죠. 로봇을 한 대 갖다 놓더라도 이거에 대한 내가 투자된 원금을 회수하는 게 5년이 걸려. 네. 아무도 안 써요. 아무도 안 써요. 근데 저희가 로봇 회사 여러분들 투자해봤잖아요. 임계점이 어디 있냐? 2년이에요. 2년. 아,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어. 2년. 2year. 아, 24개월 안에 네. 회수가 된다. 그걸 어떻게 믿어? 몇 개월만 써보세요. 네. 3개월 딱 썼는데 그래프가 맞아. 아, 그럼 2년에 또 고장나는 거 아니야? 가서 기계를 보면은 네. 10년을 쓸 수 있어. 네. 그치, 이게 2년 쓸 일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청소기도 5년 쓰죠? 맞아요. 그죠? 고장만 안 나면 계속 쓰죠. 네. 뭐 세탁기도 한 7년 쓰잖아요. 10년도 또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2년 쓰면은 감가상각 다 해버리고 비용 처리하고 실제 그 기간 동안 이제 뭐 대체가 되죠. 네. 그래서 3년 차부터는 비용이 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꿀이네. 얘가 언제까지 가나 보자. 네. 그리고 이게 3년, 4년, 5년 차 되면 그때는 주문을 엄청나게 대규모로 하겠죠. 아, 네. 그러니까 딱 그 간을 보고, 그쵸. 이거 되네? 네.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대량으로. 근데 이게 네. 보스턴 BCG 컨설팅 네. 뭐 보고서나 이런데 3년 전에부터 나오던 얘기예요. 아. 2년에서 3년의 네. 페이백 피리어드, 그 회수 기간이 네. 되면은 로봇의 도입의 임계점이 도달해서 막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근데 지금은 저는 이게 더 빨라진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기계만 봐도 2년인데 네. 얘가 스마트해지는 속도는 더 빨라진다는 거죠. 음. 그럼 원래 생각할 때 얘 로봇을 갖다 놓으면 한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본전 뽑을 것 같아라고 네.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손놀림이 빨라지고 네. 눈에 있는 센서만 살짝 바꿔줬더니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고 몸은 그대로인데 네. 더 좋아져. 점점 그럼 기능이 앞으로 좋아지는. 무조건이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2년 후에 또 봤더니 똑같은 거 사야지 했는데 얘 몸도 2배 좋아지고 싸지고 관절이 8개가 더 생기고 자유도가 막 수십 가지가 더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현장에 로봇의 침투는 앞으로 2, 3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그 폭발적인 성장에 7할, 8할은 소프트웨어가 해주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렇죠. 하드웨어는 뭐 손 이런 예. 거겠지만. 근데 그것도 사실 소프트웨어의 학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 그럼 소프트웨어의 학습인데 이 학습의 연산이 그러면 폭증을 한다 이거죠. 우리의 잡담이 아니라. 네. 그 연산 뒤에는 반도체가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 예. 그럼 정말 되죠. 반도체는 응. 어쩔 수 없이 수요가 그죠.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다 반도체 네. 수요를 폭증시킨 요인인데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라는 거예요. 확실히 정말 이게 네. 더 장기적인 안목을 그쵸. 가질 수 있는 네. 이제 반도체 뭐 오늘 왜 11% 떨어져 막 이게 지금 신경 데이터 쓰고 센터 있을 하나 안 짓는데 네, 어떻게 뭐, 이게 지금 아닌 그게 상황이라는. 아닌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또 다양한 이 AI 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의장님이 보셨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준으로 판단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딱 뭐 한 몇 개만 꼽아주신다면 뭐가 그래서 있을까요? 지금 어렵죠. 이제 네. 챗GPT랑 제미나이, 그록, 클로드 네. 이게 이제 미국의 4대장이잖아요. 그렇죠. 트래픽 점유율 측면에선 챗GPT가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잘 들어주잖아요. 제일 마음이 F예요. 편하기는 내 편 같아요. 네. 네. 따뜻해. 네. 근데 헛소리도 많이 하죠. 네. 맨날 너무 공감해주다 보니까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이래도 맞아. 저래도 맞아. 좋은 것 같아. 그럼 내 결론이 뭐야? 그록은 네. 정반대예요. 아. 자기 주관이 너무 있어. 네. 그래서 인기가 되게 낮아요. 네. 네. 그리고 오지마 가격이죠. 300불을 네. 45만 원을 낼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무료 버전과 300불 버전의 차이가 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무료 버전을 쓰고 그록을 논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유료 버전 쓰면은 얘가 뼈 때리는 얘기들을 계속 해줍니다. 네. 그래서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미국의 이 챗GPT, 제미나이, 그록, 클로드가 다 같이 가는데 저는 제일 좋게 보는 건 엔트로픽의 클로드입니다. 트래픽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네. 그런데 얘네들 명확한 엣지가 있습니다. B2B로 쓰이는 거죠. B2B로. 네. 그래서 지갑이 두꺼운 여기 고객. 네. 그래서 얘네 매출액이 수십 배가 올랐어요. 최근에. 포브스 이 랭킹 안에 들어있는 대기업들이 다 써요. 기업 차원에서. 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쓰면은 빼기가 힘들죠. 그리고 기업의 개발자들이 쓴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 어떤 뭐 사실 저희 그래비티 벤처스 홈페이지 가보시면 그 솔직히 클로드로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고해성사 시켜보면 최근에 뭐 웹페이지나 이런 것들 다 클로드로 만들어요. 기업들이. 기업들이. 하는 거. 네. 그런 거 하려면 개발자들이 월 200불짜리 써야 돼요. 클로드 맥스의 제일 상위 버전으로. 네. 그러고도 토큰이 떨어지면은 몇 시간 네, 기다렸다가 네. 또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딴 거 못 써요. 왜냐하면 때깔이 달라. 너무 잘 나와요.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 더 많은 개발자들이 신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고 그 신뢰라는 거는 신뢰 자본의 축적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럼요. 기업 문화에서 오는 건데 오픈 AI는 신뢰가 한 털도 없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신뢰하지 않잖아요. 네. 소뱅으로 도망가나? 그리고 뭐 막 이게 대표 이사인 샘 알트만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까지 대표를 할지도 모르고 왜 소송이 있으니까. 그리고 막 얼마 전에 사실 그 일론 머스크가 소송했을 때 많이 폭로가 됐어요. 맞아요. 딴 주머니 찾다. 네. 막 뭐 오클로 뭐 헬리온 에너지로 막 맞아요. 네, 많이 그쪽에서 돈 벌고 많이 막. 긁혔죠. 그러니까 네, 직원들조차도 맞아요. 이제 거짓말쟁이 못 믿겠다 못 믿죠. 이렇게 왜 하는 분들도 돈은 많고. 딴 데서 벌고 네, 네. 막 선한 척 하다가 그래서 사실 그 윤리성을 철저히 지킨다고 나온 팀이 엔트로피 클로드거든요. 그렇죠. 근데 클로드는 최근에 전쟁부랑 전투 현장에 들어갔다가 자기네들이 이 윤리성 때문에 대량 학살하면 안 되니까 난 못하겠다 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업 고객들이 더 달라붙는 거예요. 와, 이 정도면 우리 보안은 얘가 철통 방어 시켜주겠네. 네. 그러고 나서 미토스 뭐 페이블 나왔는데 또 어땠어요? 미국 정부에서 방어했죠. 그렇죠. 야, 이거 안 되겠어. 그러니까 또 어때요? 신뢰가 생기는 네. 거죠. 뭐 있나 보다 진짜. 그 마케팅을 되게 잘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마케팅일까? 네. 이게 왜냐하면 전쟁부에서 발 빼는 거 이거 네. 마케팅이 아니라 이건 목숨 걸고
나는 정권에서 찍히더라도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하잖아요. 이건 진짜 순수한이 느껴지는 포인트고, 그리고 페이블이나 미토스 그걸 이제 미국 정부 차원에서 행정부에서 딱 막아버렸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압도적인 뭔가가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거죠. 기술력이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신뢰를 계속 확보를 하다 보니까 B2B 매출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AI로 돈 어떻게 벌래 하는데 돈 벌고 있는 회사가 여기인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남아도는 데이터 센터를 빌려줘서 이득을 벌고 있는 데가 일론 머스크의 그 그록, 네, XAI. 그록. 예. 자기 그록 인기가 없으니까 네. 남아 돌아가지고 그것도 근데 그것도 장사가 잘 장사가 돼서- 네. 쏠쏠한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익 나게 생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야 여긴 데이터 센터 장사를 잘하는구나. 네. 그래서 요즘에 코어 이브를 위협하는 이제 콜로서스.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메타가 이렇게 그 따라하려고 했다가 또 반도체 좀 보면 예. 메타는 뭔가 네. 좀 여기 안에도 랭킹에 못 들어오는데 맞아요. 뭔가 항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 네. 메타는 저거를 인수합병 잘하고 인스타가 잘 되니까요. 그럼 메타는 미드필더인가요? 메타는 저는 투자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인스타를 안 하니까. 그리고 메타에 돈을 벌어주는 게 페북이 아니거든요. 네. 전 페북을 하는데 수익 구조와 저의 선호가 안 맞아서 이해가 안 돼요. 네. 근데 인스타 세상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네. 네. 아, 재밌네요. 어쨌든 네. 지금 클로드는 조만간에 상장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실 필요가 네. 그렇죠. 있어요. 엔트로픽이 오픈 AI보다 먼저 상장을 할 네. 예정이죠. 네. 이 시대의 구글스러운 과거 2000년대에 구글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시대는 엔트로픽 네. 클로드가 이 소프트한 세상, 네. 네, 가상 공간에서의 패자가 될 가능성이 네. 높다. 투자 전략에 대한 네. 얘기도 굉장히 좀 깊이 있게 그 네. 책에서 다뤄주셨잖아요. 예, 예. 근데 보면은 이제 그 7가지 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산업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관련된 개별 기업, 그 다음에 뒤에 ETF 관련 네. ETF까지 이렇게 쭉 붙여서 맞아요.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개별 기업까지 소개해 주신 거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게 ETF로 꼭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읽혔거든요, 저는. 그 네. ETF를 좀 언급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다 엄청난 네. 이제 그 기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네. 이 책은 주린이를 위한 책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경력 10년 차 분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럼 주린이 분들, 작년 올해 사이에 이 투자 업계에 뛰어드신 분들. 네. 분들에게 산업 분석을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이왕이면 미래 산업을 하시고 네. 산업 분석을 너무 깊이 하면 또 졸려오니까 네. 살짝 터치해드리고 결론 위주로. 네. 그래서 개별 종목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또 그러면 주린이 분들이 읽고 아니에요. 아 머리 아파. 그렇죠. 그 종목 언제 다 네. 공부해? 이러면 그러면 그 산업에 그 시가총액이 높은 큰 패시브 ETF를 몇 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미국, 한국 이런 식으로. 그럼 나는 글로벌이 좋으니까 미국을 할래 하면 뭐 미국 ETF 하시면 되고 그 산업별 ETF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 네. 거죠. 그렇다고 거기에 산업의 ETF 5개를 분산한다고 분산이 되는 거 아니고요. 아, 그렇죠. ETF 하나를 하시면 거기에 다 분산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운용사 브랜드만 다 다르게 하셔가지고 똑같은 거를 5개를 사시는 분들. 분산이 하나도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산업을 다르게 ETF를 가져가는 건 네. 괜찮지만 한 산업에서 ETF를 여러 개 해봐야 그건 집중 투자다. 분산이 아니라. 뭐 그렇고 그렇게 ETF에 대한 설명한 다음에는 금쪽 상담소에 넣어서 왜 내가 살 때 항상 꼭지고 그렇죠. 나는 왜 내가 내버리지 사면- 않으면 이렇게 마음이 조바심이 네. 나고 막 이렇게 술자리에서 친구들 돈 벌었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죠. 막 이런 맞아요. 거 심리학적으로 풀어드려요. 다 그게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패턴들이거든요. 그 패턴에서 좀 벗어나면 주린이 느낌이 좀 사라지죠. 네. 예, 그래서 주린이 분들이 졸업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주린이를 위해서 타겟해갖고 그쵸. 쓰신 책이군요. 예, 예. 그럼 주린이들은 아무래도 처음에 접근했는데 투자에 이제 진입할 때는 ETF로 진입을 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평화오죠. 예. 예, 그 공수가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ETF의 좀 바람직한 선별 기준 이런 것도 이런 산업 뭐 이게 성장 산업에는 좀 다르게 적용이 되나요? ETF 시총 네. 너무 작거나 ETF도 상장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상장한 지 2달 된 거에 시총이 얼마 안 되는데 네, 내가 그 ETF를 담는다. ETF의 주요 투자사가 될 수 있어요. 되게 네, 네.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업력이 길고 그냥 이왕이면 뭐 큰, 세계적인 네. 큰 운용사가 몇 년 동안 검증된 네. ETF. ETF도 잘못 사면은 액티브 ETF인데 하면 말만 ETF지 그냥 막 엄청나게 헤지펀드보다 더 위험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게 패시브, 음. 시가총액 큰 그 산업을 대표하는 ETF를 네. 선별해라. 그럼 제 책에는 그 리스트에
상위에 1, 2, 3번 1, 2, 정도 3번. 안에서 전부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7개 산업 중에 본인이 네. 관심 있는 거 한 맞아요. 두세 개 정도 사실 네. 다 7개 산업이 다 연결돼 있는 산업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7개 네. 산업에 미국을 다 하고 싶다. 그럼 결국 그게 S&P 500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또 S&P 500 하는 네. 게 낫고. 네. 그러니까 선택을 하려면 7개 중에 3, 4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 책 제목이 고래 포트폴리오잖아요. 네. 고래라는 단어를 왜 쓰신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 네. 큰손 투자자를 웨일이라고 하거든요. 고래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구나. 네. 근데 고래의 특성이 네. 약간 물속 안에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잘 안 보이고. 근데 한 번 나오면 이제 크게 수익을 내고. 네. 그래서 그런 속성이 반대는 이제 개미가 있죠. 네. 개미들이 열심히 네. 돌아다니는데 열심히 뭘 하는데 계속 힘들어. 마음은 힘들고. 네. 근데 다진 계좌에서 건. 수수료만 녹아. 막 이런 그렇죠. 거죠. 근데 고래들은 매매를 빈번하게 하지 않아요. 네. 무릎 어깨 막 계속 그거 맞추려고 타이밍에 연연하지 않아요. 네. 네. 긴 시간을 두고 3년, 5년, 진짜로 10년 안 팔 주식을 산업의 어떤 큰 메가 트렌드를 읽으면서 그 가설들이 가고 있는지만 딱딱 몇 개월 단위에 네. 체크하면서 사소한 변동에서는 오히려 팍 떨어져 사람들이 공포에 막 휩쓸려 있어요. 좋다. 매수 타이밍이네 하고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팍 올라와서. 네. 또 올라갈 때는 너무 과열인데 하면서 이게 무릎 어깨 이 판단보다는 너무 과열이라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 대비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부담된다. 네. 안전망을 치자라는 관점으로 매도를 하게 돼요. 네. 그러면 대중의 심리랑 정반대로 가게 되거든요. 네. 하워드 막스의 사이클 이론 중에 네.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미에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그쵸. 동물인 네. 거죠. 그 사고의 패턴이 거꾸로 돌아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야 근데 솔직히 투자에 쉽진 않아. 네. 어려워요. 그 몇 네. 년 동안 해도 그게 참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개미처럼 사타팔다 네. 하지 네. 말고. 뭐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네. 실제 그게 내 계좌 이게 눈앞에서 이렇게 막 그래프 왔다 갔다 하면요. 이거 이 손가락이 실행이 안 안 돼요. 나가요. 네. 그리고 이 시장이 무섭게 떨어지면 매수 버튼 잘 안 눌리는 게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는 네. 인간의 본성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또 ETF에 투자하는 것도 네. 방법이 네. 될 수 있고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너무 반도체에 매몰돼 있는 이 시점에서 매일매일의 그 등락에 좀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네. 좀 네. 큰 그림에서 좀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또 가졌고요. 의장님 마지막으로 좀 속상해하시는 네. 예,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또 한 말씀 조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 다 돈 버는 것도 수익 내는 것도 투자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투자를 하면서 마음이 불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멘탈이 너무 내가 갉아먹힌다 그러면은 당장 다 호가창 덮어버리시고 PC도 끄고 좀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차라리 자연으로 가시고 네. 그리고 산책하고 바람 공기 쐬면서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린 거 이런 거 긴 호흡으로 하는 것들을 한번 명상하듯이 되뇌임을 해보시고 제일 좋은 건 흰 종이에다가 펜으로 글씨를 써보는 거예요. 내가 다짐하는 거 마인드셋에 대한 거. 네. 그러면은 투자가 행복해지는 것이 되고 그 행복은 사실은 깊은 공부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가지만 나올 거예요. 배움과 행복. 그러면 돈은 따라옵니다. 네. 이건 진리기 때문에 뭐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네. 네. 투자의 수많은 현인들이 얘기한 그 딱 키워드니까 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행복해지실 거예요. 네. 네, 여러분 행복하게 응원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네.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